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하도록 plate, 하겠습니다. 최상목 두 번째 내란 특검 거부권, 대통령 기소대 필요성이 없다. 역대 권한 대행 중 최다 거부권 행사. 윤석열의 거의 뭐 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고요. 대통령이 기소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만 처벌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러자는 얘기죠. 최상목이 대통령이 기소돼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본인은 처벌해 주지 말아달라. 나도 공범이지만 그냥 대통령만 사형시켜라.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워라. 나는 감옥 안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대 권한대행 중에 생긴 건 뭐 얌전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윤석열보다 이제 더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중 뭐 최다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건 지금 뭐 몇 달이나 됐습니까?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어. 이제 한 달 되는 거네. 그래서 최상목을 그대로 두고 내란 세력을 진압한다라는 거, 내란을 진압한다라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건 좀 세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 진압이 곧 민생이다. 내란 진압이 국가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란을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압을 하려면 특검의 방법이 있습니까? 특검을 하는 수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상목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이잖아요. 내란 특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공공연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걸 그대로 놔두는 거는 결국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거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상목이를 탄핵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상목이 탄핵되면 나라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거는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최상목 탄핵을 못하고 있는 이유, 민주당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지. 혹여나 역풍이 불까봐. 그럼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도 석방할 겁니까? 대선에 질 것 같아. 이대로 가면은. 아우, 이거 안 되겠네. 윤석열을 석방해야 됐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대로.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는 결국 내란 특검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두 번이나 지금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도 최상목을 그대로 놔둬. 그리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 또 안 됐어. 지금 뭐 될 상황이 아니죠. 국민의힘 애들이 똘똘 뭉쳐서 옥새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 이번에 재표결을 한다고 그래갖고 특검 통과되겠습니까? 그럼 또 특검을 발의를 하겠죠? 그러면 최상목이는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기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대통령이 기소돼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특검을 또 발의를 하더라도 근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다음에도 근거는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왜 자꾸 내란 특검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또 발의를 해봐야 최상목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음에도 계속 특검을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고 이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유는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윤석열을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최상목은 당장 내일이라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최상목이 탄핵되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화면이 바뀝니까?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최상목이 탄핵되면. 그리고 딱 다 내각을 국무위원들을 싸그리 다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에서 5명 지금 탄핵시켜버리면은 국무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은 윤석열 때는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계속 악순환을 하고 상황을 반복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 최상목이를 탄핵하면 되는 거잖아. 그 최상목이를 이은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국무위원 5명을 다 탄핵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걸 물론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또 누구냐, 특검을 누가 임명하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뒤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최상목이라는 이거 장애물에 딱 막혀가지고 방파제에 막혀가지고 못 넘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해결책을 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거 뭐라고 변명을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하면은 역풍이 분다?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 벌써 대선이에요? 대선 일정 잡혔어?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저렇게 쩔쩔매니까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기들이 옳구나. 그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 진보 유권자들은 지금 무라통이 터지는 거잖아요. 아까 손규성님 전화 주셨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겠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역풍은 무슨 역풍이 붑니까? 자, 그러니까 최상목이요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게. 물론 이건 뭐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최상목 마은영 불임명 권한쟁의 재판 재개 요구 헌재에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최상목이가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 요거를 이제 바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어요. 자, 우원식 의장이 신청을 했죠. 그래서 22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근데 최 대행 측은 공문만으로는 양당 합의를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취지를 공문만으로는 양당의 합의를 입증할 방법, 그럼 공문이 아니면 뭘로 입증을 합니까 이거?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 공문이 있는데 합의된 그 공문을 인정을 못하고 당사자들 나오라고? 그럼 추경호가 나와가지고 우리 합의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또 거짓말하지? 쟤네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자, 그러나 헌재는 증인 신청 기각하고요. 그대로 변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하기로, 그러니까 2월 3일에 지금 선고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최대행 측에서는 또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당일 헌재 변론 재개를 또 신청했으나 이 역시 또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좀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가. 거부권,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예?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별별 꼬투리를 다 물고 늘어져가지고 변론 재개를 하고 시간 끌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다행히 헌재에서 이제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뭐 저런 발목을 잡아봐야 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최상목의 요구를 지금 받아들 뭐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법부가 큰 역할을 한 건지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큰 역할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지금 중요한 돌파구들을 계속 열어나가고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 네? 이거 보세요. 자, 검찰에서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을 또 발열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 쳤는데 그때 검찰에서 발열을 했었죠.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해서 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또 반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을 했다. 네?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아니 검찰에서 이거를 반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행범으로 다 확인이 된 건데요. 윤석열 체포할 때 경호차장이 앞장서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는 온 국민이 다 지켜본 거잖아. 그런데 뭘 보완 수사를 하라고 반려를 해 구속영장을. 그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왜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청구했다라는 보도는 있었는데 왜 김성훈이 구속됐다는 보도는 안 나오나.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뭉개고 있다가 연휴 때 국민들 연휴 때문에 이제 뭐 연휴 잘 보내고 조금 관심이 떨어져 있었겠죠. 국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일주일 이상 이제 뭐 정치 이슈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연휴 끝나자마자 구속영장 반려를 하고 단신으로 대충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을 했잖아. 불허를 했잖아요. 구속 연장을 사법부에서. 근데 만약에 그때 사법부에서 구속 연장을 불허를 안 했으면 윤석열이 검찰로 넘어간 거였잖아. 검찰이 이런 놈들인데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공연하게 대놓고 김성훈, 이광우, 김건희 똘마니들을 비호하는 검찰이 윤석열이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으면 구속영장을 안 쳤을 수도 있어요. 응? 공수처 수사를 다 백지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들이 구속영장을 안 쳤을 수도 있어.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은 했는데 구속영장 연장 불허됐을 때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구속 연장이 그죠? 허용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윤석열이 조사를 받았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날 뻔한 거야. 이 새끼들 완전히 한통속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가 아니었으면은 일이 아주 골 때리게 꼬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응? 근데 물론 이제 사법부가 저렇게 된 건 제가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큰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서부지법에서 저것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예? 사법부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구속 연장도 막아버리고 예? 지금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이 시간 질질 끌면서 버티고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바로 기각시켜버리고 3일에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딱 나가잖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안 부렸으면은 예? 아니 사법부도 기본적으로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쪽에 국민의힘 쪽에 더 가깝지 민주당 쪽에 가깝지가 않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정광훈이 진짜 큰일 했습니다.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사법부가 뚜껑 열려가지고 예? 그나마 사법부라도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꼬였지. 자칫 잘못했으면은 크게 판이 또 꼬일 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최상목이를.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돼요. 월요일 뭐 내일은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예,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 이거 용납 못한다. 이거 최상목의 대통령놀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최상목이는 내란 공범이다. 윤석열한테 쪽지를 받았잖아요. 이거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 윤석열이가 쪽지를 3명한테 줬다 그래요. 3명한테. 쪽지가 아니죠. 이 공문이지 공문. 최상목이하고 조태열이하고 한 명은 누군지 몰라 지금. 아무튼 근데 3개를 공문을 줬다라는 거야. 장관한테. 그리고 누가 봐도 최상목이는 자기는 뭔지 모르고 받아가지고 내용은 모르고 차관한테 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지. A4 한 장을 뽑아가지고 준 거를 내용도 안 보고 차관한테 준다고? 3명한테 줬는데 당시 국무위원회에서 그래서 10명 중에 김용현이 뭐라고 했느냐? 3명이 계엄에 찬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쪽지를 문건을 준 게 3명이고 내란에 찬성한 사람, 계엄에 찬성한 사람, 내란에 찬성한 사람이 3명이고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그 문건 받은 사람 윤석열이 내란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만 문건을 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최상목이 받았으니까 최상목이는 찬성을 한 거야. 계엄에 찬성을 했으면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감옥에 가기는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은 적어도 3명 중에 3명은 그죠? 국무위원 중에 3명은 권한대행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확인이 된 거잖아. 최상목, 조태열.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군지 이거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란에 찬성한 사람,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누군지 그 3명이 확인이 안 됩니까? 그 정도 정보력이 없어요? 머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3명, 계엄에 찬성한 3명은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왜 최상목은 이미 다 확인이 됐는데 탄핵을 안 합니까? 쪽지를 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문건을 받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잖아. 중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 거예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 최상목이야. 그러니까 최상목이 무슨 수를 써서건 특검 막아야지.
검찰에서는 국무위원들 다 불기소 처분한대잖아. 검찰에서는 수사 자체를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냥 진술 받은 걸로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특검을 해가지고 공범들을 죄다 잡아내야 되는데, 공범 중에 한 명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이 통과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통과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경까지 됐어요. 이거 보세요. 예, 비밀 누설, 직권 남용으로 김용현 측에서 문영배, 정청래 등을 고발을 했다. 그래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김용현 측에서 지금 고발을 했어요. 지금 고발한 걸 넘어서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무슨 뭐 친구 사이라느니 이런 소리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고 있잖아 지금. 문영배 이미경 재판관을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헌재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 헌재가 그러더니 그 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장이죠. 권한대행이니까 소장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을 고발해서 고발을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냥 놔두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민주당 공격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헌법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을 고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보십시오. 예. 이재명, 문영배에게 3천억 줬다. 허위 정보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민주파출소 허위 정보 7만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간첩설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허위 정보 유포자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국힘 민주파출소 해체해야 된다. 자, 지금 이런 허위 사실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 공산당이다.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인데 국정원 차관 출신이죠. 저 차장. 그럼 국정원이 그런 공산당인가? 정영식, 문영배, 이정미 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천억 원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지금 막 나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다 치고 문영배, 이정미는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정영식은 저기 보수 아니야 이거 보수. 이재명 대표에게 3천억 원을 받았다. 3천억 원. 3천억 원이 아니라 지금 3천원.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 가짜뉴스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에 지금 접수된 허위 조작 정보 요거 양문석 의원이 지금 공개를 했어요. 총 무려 74,082건.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8,724건. 제보 중 39.5%가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을 지배 중이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은 간첩 공산당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된 허위 정보였고요.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투표용지가 조작됐다. 선관위는 국제 범죄 조직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22.39%. 문영배, 이정미 재판관은 간첩이다. 정영식, 문영배,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3천억 원을 받았다. 헌법재판관 관련 허위 정보가 9.4%. 매체별로 보면 유튜브가 20.94%. 이건 다 쇠고랑 차야 돼요, 이것들. 네이버가 20.43%. 인스타 등 SNS가 17.95%. 온라인 커뮤니티 12.93%.
지금 이 정도면은 이게 지금 적발된 게 민주 파출소에 여러분 제보가 된 게 7만 4천 건이에요. 제보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란을 제때 진압을 못하니까 저것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까지 공격을 해요? 아니 내란 공범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뭐가 무섭겠어? 자, 민주당에서 이제는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 저것들 다 되살아나가지고 예. 언제 또 어떤 식으로 되치기를 할지 몰라요. 내라는 조기에 진압을 했어야 된다고. 영화 서울의 봄에 보면 전두환 일당들을 진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 근데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어떻게든 타협해보려고 시간 질질 끌다가 결국은 나라를 통째로 도둑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윤석열이 탄핵될 가능성이 저는 뭐 높다고 봐요. 예, 높다고 보지만은 저것들이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짜 뉴스 조작하고 이런 일들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두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란의 기억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대선이 51대 49 싸움으로 가게 되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게 있어요. 뭐냐? 국민의힘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안팎에서 이재명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적이고 더 강하게 들이받아야 됩니다. 저것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눌러놔야 돼요.